일반 소금이 아닌 홍해의 특수 인공염. 이 물고기를 위한 소금은요, 정제가 다 돼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만약 소금을 만든다고 염전해서 만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부족한 영양소, 직접 해수에는 들어있지만 소금으로 만들면서 들어있지 않은 영양분을 인공적으로 첨가를 해서 어류가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소금입니다. 정제 과정을 통해 불순물은 제거하고 미네랄과 칼슘 등의 영양소는 첨가한 특수 인공염과 정화한 수돗물을 섞어 수조로 공급하는 것이다. 증발되거나 청소, 운반 중에 유실되는 해수를 새로 만들기 위해 한 달에만 5톤 이상의 인공염이 사용된다. 반면 해운대 바닷가에 위치한 이 수족관의 경우는 인공해수가 아닌 바닷물을 끌어들여 사용한다. 해변에서 270m 떨어진 곳에 해수관을 설치해 바닷물을 직접 수조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저희는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해수욕객들, 특히 7월달, 8월달에 해수욕객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선크림이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주요 해로운 물질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연해수를 펌핑을 해가지고 단백질 여과기라는 주요 여과 장치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여과기를 통해서 물속에 녹아있는 유기물질들을 모두 제거해내죠. 자연 해수라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화 과정을 거친 후 사용해야 한다. 이 정화 과정을 LSS 시스템, 즉 수중 생명 유지 장치라고 부르는데 수족관 속 사육수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매 순간 이 정화 시스템에 의해 순환된다. 그렇지 않으면 수조 속은 물고기들의 배설물과 먹이 찌꺼기, 암모니아, 박테리아 등 수많은 위험물질로 가득 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LSS의 정화 과정은 어떤 것일까? 수조 속의 사육수가 처음으로 도착하는 곳은 단백질 여과기다. 단백질 여과기 속에는 미세한 거품이 가득해 이 기포들이 사육수 속에 녹아있던 단백질, 아미노산, 지방산 등의 용변 유기물을 흡착해 여과기 위로 올려보낸다. 위로 솟구친 용변 유기물 거품을 제거하면 이물질의 70% 이상이 제거된다. 단백질 여과를 마친 사육수는 다음으로 모래 여과기를 통과하게 된다. 모래 여과기에는 말 그대로 모래가 담겨져서 불순물을 걸러내는데 산호가 부서져 만들어진 고운 산호사를 이용해 미세한 틈새로 더 많은 불순물을 여과하게 된다. 모래 여과기에 흘러들어온 사육수는 모래층을 통과하며 모래 알갱이의 작은 구멍에 고형물질 찌꺼기를 걸러내게 된다. 다음은 자외선 살균기를 통과하는데 자외선 살균기는 특수 자외선을 쏘아 사육수 속의 기생충 등 병원균을 멸균 제거한다. 자외선 살균기를 통과한 사육수는 마지막으로 생물학적 여과기를 통과한다. 생물학적 여과기는 어류의 배설물인 암모니아와 아질산을 독성이 약한 질산으로 바꿔 깨끗하고 투명한 물로 만들어준다. 이 과정의 핵심이 바이오볼. 바이오볼이 유해물질을 유익한 물질로 바꿔주는 질산 박테리아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LSS 시스템은 수조 용량과 생물의 사육 조건에 따라 다른 규모가 각 수조마다 연결되어 있다. 창원의 한 유치원. 물 주니 왜 물 만져? 아이들의 시선과 정신을 한몫에 독차지한 것은 선생님 좀 개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신기한 모양의 수조다. 주머니가 있었어요? 파란색 물고기죠. 근해에 살고 있는 작은 물고기와 집게 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이 수조에는 작은 생물뿐 아니라 개펄 바닥과 수초, 돌 등 개펄의 생태계를 그대로 옮겨 놓았다. 그런데 가장 특별한 점은 이 작은 수조 안에서 밀물과 썰물의 간만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신기한 수족관을 만든 사람은 30년간 해양과학을 연구해온 배영길 씨다. 그는 개펄의 생태계를 가까운 곳에서도 관찰할 수 있도록 이 수조를 개발했는데 밀물, 썰물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수조 뒷면에 저수 공간을 마련해 수조 속의 물을 전기로 끌어올렸다가 다시 밀어주는 것이다. 밀물대에는 저수 공간 속 물이 수조 속으로 밀려 올라오고, 그리고 썰물대에는 저수 공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원리다. 이런 밀물과 썰물 현상은 30분에 한 번씩 반복되는데 그가 이런 수조를 만든 것은 단순히 신기함 때문만은 아니다. 바닷물이 들었을 때와 빠졌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 그게 이제 하나의 간섭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들고 빠지는 범위는 조간대라고 그러고, 근데 거기에 모여 사는 생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는 엄청난 그 작용을 할 수 있는 그 박테리아, 고기성 박테리아들이 엄청나게 번식이 되어 있지 않을까.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적용을 시켰고, 썰물대 공기 중에 드러난 개펄에는 대기 중에 산소가 충분히 스며들어 유익한 호기성 박테리아를 키운다. 이 박테리아가 밀물 속에 들어있는 배설물이나 암모니아를 끌어당겨 유익한 물질로 바꿔주는 것. 스스로 정화하는 자연의 원리를 응용하면 수조의 청소도 필요 없다. 배영길 씨는 가끔씩 근해의 생물들을 채집하기 위해 직접 바다로 나간다. 그가 밀물, 썰물이 일어나는 수족관을 만들게 된 것은 바닷물이 빠지면서 생기는 이 작은 웅덩이, 이른바 타이드풀을 발견한 이유다. 이 웅덩이는 그가 곁으로 옮겨오고 싶은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는 보고다. 바다를 담은 또 하나의 작은 바다를 육지로 옮겨오고 싶다는 생각에 간석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 또 하나 있다. 열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쪽에 바다 수온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서식하는 요 지금 생물들은 광온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도 범위가 상당히 이렇게 넓게 분포해도 견딜 수 있는 생물들이 간석지에 서식을 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연안의 생물 표본실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뭐 거의 다 볼 수 있으니까. 바닷물이 빠지고 드러난 웅덩이들은 물이 증발되면서 염도와 수온이 다른 각각의 독립된 생태계를 만들어낸다. 이곳의 환경과 특징을 연구하면 생태계 순환 원리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는 지금도 또 다른 수중 세계를 우리 곁의 수족관에 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수족관에 전시되고 있는 수중 생물 중 가장 진귀한 것을 꼽는다면 바다의 용, 해룡을 들 수 있다. 꿈을 꾸는 듯한 느린 몸동작이 특징인 해룡은 호주 인근에서만 사는 귀한 생물로 마리당 1,000만 원을 넘는 몸값을 자랑한다. 전 세계의 해룡은 리피 해룡과 위디 해룡 단 2가지뿐이로 다른 어류처럼 빠른 몸놀림이나 방어할 능력도 하나 없이 해초숲에 몸을 숨길 수 있도록 해초를 닮은 것이 특징이다. 해룡은 섬세한 생김새처럼 키우기도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아무 먹이나 먹지 않고 오직 살아있는 곤쟁이 새우만을 먹기 때문이다. 해룡은 한 가지 먹이밖에 안 먹기 때문에 한 가지 먹이만 먹이면 질병에